자, 이번에는 한문 수업 보조자료 14쪽 연목구어와 군맹무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목구어입니다. 인연연자, 나무목자, 구할구자, 물고기여자. 나무를 인연 삼아서 다른 말로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려 함. 자, 해석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려 한다. 의미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 구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을 무리해서 굳이 하려 하는 경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제나라 선왕과 맹자라고 되어 있죠. 중국 전국시대의 제나라 선왕은 앞선 시대였던 춘추시대 제나라 환공과 진나라 문공이 넓은 영토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힘을 떨쳤던 일을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나라 선왕은 자신도 그러한 왕이 되고자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강력한 군대를 육성한 후 전쟁을 통하여 옆나라를 쳐들어가서 영토를 확장하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세계적인 제국의 왕으로 행세하고 싶어 했지요. 자, 그 말을 들은 맹자가 제나라 선왕을 찾아가 말하기를 듣자 하니 왕께서 전쟁으로 천하를 정복하신 후 천하를 호령하시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데 이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만약 천하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는 나라의 왕이 되시고자 하신다면 먼저 왕의 나라인 제나라를 어진 정치로 다스려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나라의 관리나 농민이나 상인이나 심지어 여행하는 사람들마저도 왕을 우러러보며 왕의 나라로 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만약 무력으로 천하를 통일하여 세상을 호령하려 하신다면 이는 나무 위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려는 것과 같아 절대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훗날 재앙이 따를 것입니다. 여기서 연목구어 나무 위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려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거기 보셔요. 법가를 채택한 진시황제. 자,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여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천년만년 제국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강력한 법으로 가혹한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15년 만에 망하고 맙니다. 왜? 백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제나라 선왕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진시황이 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나라가 유지되지 못합니다. 자, 네 번째 그림 봐요. 유가를 채택한 한나라 유방하고 나왔죠. 진나라의 뒤를 이은 한나라는 왜 그 강력한 진나라가 15년 만에 망했는지를 갖고 토론합니다. 왜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천하를 통일했는데 15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을까 토론해요. 그 결과 백성들이 마음을 얻지 못해서 쉽게 망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 강력한 법가를 시행했기 때문에, 법을 너무 가혹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나라가 진나라의 전철을 밟지 않고 오래오래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덕으로 통치하는 방법, 공자의 사상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한나라는 중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했던 400년간 지속되는 나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맹자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제나라 선왕이 택하려고 하는 것은 진시황처럼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어떻게? 유방처럼 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물론 맹자는 진시황과 유방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정치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걸까요? 정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치는 백성을 위해서, 요즘 말로 바꾼다면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죠. 근데 제나라 선왕은 자기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이지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그런데 제나라 선왕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을 전쟁의 도구로 이용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맹자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맹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볼 수만 있다면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릴 거라 생각합니다. 맹자는 강한 나라란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여 다른 나라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문화 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군맹무상입니다. 무리군자, 눈멀맹자, 어루만질 무자, 코끼리 상자입니다. 자, 무리군자는 발음이 왼쪽에 임금군자에 들어있고 오른쪽에 양양자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양은 약한 동물이 대명사죠. 이소부화에 나오는 약한 동물이 사는 방법은 물이 져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무리군자의 발음, 오른쪽에 양양자, 양은 물이 져서 사는 동물이다 해서 무리군자입니다. 눈멀맹자는 두 자로 이루어졌어요. 밑에 눈목자가 보이죠? 위에는 망할 망자, 없어질 망자입니다. 시력이 없어진 사람, 시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맹인이라고 합니다. 맹인. 자, 해석합시다. 군맹입니다. 군맹. 많은 맹인들이, 많은 시력이 없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어루만졌다. 해석. 장님 여럿이 코끼리를 어루만짐. 간단하게 줄여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인도의 한 왕이 어느 날 맹인들에게 코끼리라는 동물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들을 궁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봐야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볼 수 없었던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끼리를. 그래서 코끼리를 데려다가 신하를 시켜서 코끼리를 끌어오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맹인들에게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만져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리고는 왕은 맹인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느냐? 그러자 소경들은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예, 알았나이다. 그럼 어디 한 사람씩 말해보아라. 자, 코끼리 상아요. 코끼리 어금니죠. 코끼리 상아를 만져본 맹이는 코끼리는 나무 토막처럼 딱딱합니다. 그랬더니 머리를 만져본 사람이 무슨 소리요? 코끼리는 바위가 싸웁니다. 다리를 만져본 사람이 웃기지 마시오. 코끼리는 통나무와 같사옵니다. 등을 만져본 사람이 아닙니다. 코끼리는 널펀지처럼 넓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맹인들은 각각 자기가 만져본 부분의 느낌을 말한 거죠. 틀린 것은 아닙니다. 딱딱한 것도 있고 다리 만지면 통나무 같기도 하고 바위 같기도 하고 널빤지 같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지요. 코끼리 모든 부분을 만져본 후에 대답을 했어야 했는데 코끼리 일부분만 만져본 후에 대답했기 때문에 옳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의미는 위에 볼게요. 모든 사물을 자기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그릇되게 판단하는 것, 자신의 생각만이 다라고 잘못 아는 경우를 뜻하는 말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자, 비슷한 말 두 번째 사진 밑에다 뭐라고 쓸까요? 개구리가 있네요. 어디에? 우물 안에. 뭐라고요? 예, 우물안 개구리.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 꼭대기에 있는 세상 하늘이 다인 줄 알고 우물 속이 세상이 단 줄 압니다. 생각이 좁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지요. 세 번째 그림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일이 종교전쟁이라고 합니다. 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였다는 얘기지요. 내가 믿는 종교만이 옳다는 아집으로 사람을 죽이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일,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 내가 믿는 신만이 다일까요? 내가 믿는 경전만이 진리일까요? 자, 장님 코끼리 만지기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생각, 내 생각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